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엄마는 맞아. 행복하지 않아도 너는 행복해야지란 말 할 때 아이들이 대부분 누가 희생 안 아니 자기 인생 잘 살지 그러셨어요. 엄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래요. 엄마가 사는 인생이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나도 그 인생을 경험하고 싶어.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꼭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애를 키울 때 꼭 해야 돼요. 뭐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간에 이 4가지는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언어 발달, 두 번째가 인간관계 발달, 세 번째가 자기 통제, 이 훈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행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인생은 행복한 거라는 걸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항상 힘들고 쪼들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요, 아이들은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내 인생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애한테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때까지 다 해줬는데 왜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미안할수록 부모가 나한테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걔 인생이에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잣집이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 상황에서 애들이 정하게 해주고 부모가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 아이들한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준다고 해서 미안하다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걔의 인생입니다. 그건 전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부모는 그냥 최선만 다하고 내가 해준 만큼 해주면 그걸로서 이미 충분한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한테 있을까요? 아니면은 남한테 있을까요? 남한테 있어. 힘든 분들. 맞아요. 자기한테만 있는 사람은 아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조차 네. 없고 모르기 때문에 네. 안 힘들어요. 네, 네. 오히려 남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실 저 사람이 나를 별로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괜찮게 보는데도 그때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 네. 항상 관심이 남한테가 있으면 그렇게 관계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부담스러워지고. 네. 근데 아이도 똑같습니다. 이 남을 아이로 바꾸면은 네. 그게 바로 엄마와 아이의 관계예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한테 내가 잘해야 된다,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가지면서 항상 아이의 감정만 헤아리려고 하죠.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하나? 어떤 감정일까?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나한테 점점 소홀해지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되게 힘들어져요.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되게 부담스럽고. 근데 중학교 갔는데 공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나 따뜻했고 책 받고 그리고 막 여행도 다녔어요. 애 관심사 다 들어줬습니다. 우리 아들 기차 좋아해서 주말마다 용산을 가요 제가. 근데 다 해줬는데 중학교 때 공부 안 한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애가 공부 못하면은 되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보잖아요. 공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쪼아대서 불안한 거고 애가 힘든 겁니다. 아니, 공부 못해도 엄마 아빠가 너무 너그럽고 너 괜찮아, 넌 정말 괜찮은 애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은 애가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엄마 아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근데 또 보면은 성적이 낮아도 행복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 방금 얘기한 이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 모르지 않았던 것들, 이것만 지켜도 사실은 중학교 이후에도 아이들은요 성적과 상관없이 꽤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내가 뭘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 아직 자각이 안 된 상태니까 남이 제공하는 건 다 싫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한 아이인데 내가 어떤 학원을 가고 싶은지 없잖아요. 근데 밥을 어떤 종류로 어떤 식으로 먹고 싶은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학원은 어떤 점이 싫은 거야? 그럼 너가 배우고 싶은 건 어떤 거야? 이런 대화가 먼저 필요해요. 근데 보통 아마 이렇게 싫다가 거부가 많은 거는요, 아마도 아이의 그 기질에 맞는 혹은 아이가 원하는 걸 찾기보다 부모님이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부모님의 규칙과 기준이 많으신 경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아이에게 잘 맞추어 가서 이 아이가 가진 기질을 잘 꽃피우는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걸 주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한 육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심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똑같은 현상을 어떤 언어를 붙이느냐예요. 저한테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너무 예민해요, 무뎌지고 싶다는 분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요. 감정이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다. 예민한 게 유리 멘탈이 아니라 섬세한 게 고성능 멘탈이다.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의 제일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까지 했다가 은퇴하신 형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자기가 유리 멘탈이래요. 네. 말이 됩니까? 제가 바꿔드렸죠. 섬세하지 않은데 좋은 엄마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섬세하기 때문에 너무 느끼는 측면은 있어서 그거를 좀 내가 가끔은 다른 걸로, 다른 것에 몰입해서 섬세한 시스템을 쉬게 해줄 필요는 있는 거지,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해석하는 거는 좋지 않죠. 엄마가 제일 자녀한테 해줘야 될 중요한 일을 저는 엄마가 사는 세상이 살만하다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하게 되면 너무 속상할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엄마는 맞아. 행복하지 않아도 너는 행복해야지란 말 할 때 아이들이 대부분 누가 희생을 아니 자기 인생 잘 살지 그러셨어요. 엄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래요. 그래서 맞아. 네. 사실은 이게 쉽진 않은데 내 이름 석자를 위한 그 무엇을 하는 게,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아요. 애들 앞에서는 환한 얼굴을 봐야지 하는데 네. 우리가 직장 상사 연구하듯이 회사 다니면 부모만 연구하기 때문에요. 네. 다 읽어요, 애들이. 한 살도 다 읽어요. 진짜 행복한지 아닌지.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이 따뜻해야 엄마가 사는 인생이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나도 그 인생을 경험하고 싶어.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고, 엄마가 뭔가 좀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아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엄마랑 제일 많이 있고 엄마가 제일 많이 사랑하고 뭔가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생각하는 거죠.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거와 실제 삶의 실천 목표가 되는 거는, 제가 팩트 체크라고 맨날 진료 때 얘기하는데요,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한테도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는 하기는 하지만 분리 안 됩니다. 그건 심하게 얘기하면 분리하면 엄마가 아니고요, 분리 잘하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도 아니에요. 너무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엄마구나 하시면서 자기를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짜증 내세요. 뭐 어쩌겠어요. 짜증 나는데.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죠. 팍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요, 수평소통을 하시면 돼요. 애가 좀 말이 통하는 사이면 너도 엄마한테 짜증 내면 뭐 스마트폰 좀 뭐 안 하기, 엄마도 너한테 짜증 내면 뭐 안 하기, 뭐 이런 서로 계약서를 쓰셔서 서로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 교육도 되고. 짜증이 툭 나오면 지금도 뭘 하셨나요? 늘 비판하셨는데요. 비판하실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산 거구나, 열심히 애를 키웠구나, 그랬으니까 좀 힐링이 필요해라는 지혜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를 한 번 더 비판하면요, 번아웃이 더 커져요. 나는 집안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한테 맛있는 음식을 영양가 있게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도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네. 하시고 그거를 다 해내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나는 사실 뭐 집안 살림은 좀 별로지만 그냥 좀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랑 놀아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냥 그 편한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아이랑 놀아주는 건 조금 힘이 들어, 그렇지만 이제 아이한테 맛있는 음식 하는 거는 좀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했는데. 했는데 너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네.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이 육아를 하실 때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게 완벽주의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스스로 완벽주의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그저 밥 좀 잘 먹고 그냥 잘 웃고 잘 자고 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뭐 엄마 좋아하고 자존감 네. 좀 높고 뭐 자기 원하는 거 있고 이게 완벽주의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사실 잘 먹고 잘 크기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정서적으로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못 해준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셔서 모든 거를 다 챙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 정도면 충분하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가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 큰 어떤 육아의 원칙을 세우시고 어떤 조그만 실수에 나 자신, 부모를 너무 탓하지도 마시고 또 그 기준을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가혹하게 대시지 않으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거 알림을 안 하고? 알림 하셔야죠.